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북 지역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지난해 한 무허가 축사에서 산더미 같은 축산 분뇨를 농경지에 방치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돈 오염 의혹을 받고 있는 고양이 모래 제조업체가 내놓은 검사 성적서가 라돈의 일부만 검사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유해조수구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지만 화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 기온도 약간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녘이 하얀 눈 이불로 뒤덮였습니다. 농가 처마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논에 물을 대는 수로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나들이 나온 사람들은 냉기가 몸 안으로 파고들까 봐 온몸을 꽁꽁 감쌌습니다. 오늘 나오기 전에 보니까 영하 5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손발만 좀 차갑지 그냥 움직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무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9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북 지역은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오늘 낮에도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면서 추위는 이어졌습니다.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낮에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요일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 비가 오고 난 후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약간 낮은 분포를 보이겠고 일요일에는 또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도로가 어는 곳이 많겠다며 안전운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 농촌마을 무허가 축사에서 산더미 같은 축산 분뇨를 농경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길목에 있는 밭에 소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4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인근 축사에서 배출한 겁니다. 수년째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름에 파리가 많이 끓고 냄새가 나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쭉 하다 보니까 짜증내. 마을 주민들은 이 축사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묻은 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축산 분뇨를 몰래 배출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이 소 분뇨가 강물로 그냥 그대로 정화시설 없이 유입되는 것 같고 맑은 물인데 이 식수로도 다 사용하고 있는 물인데 축사 주인은 지난 9월 축사를 법규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적법화 사업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해역수선을 좀 밟아달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1년 안에는 해결이 날 거예요. 인근 하천에 흘려보낸 것도 분뇨가 아니라 빗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축산 분뇨를 노지에 방치한 것만으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만약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한 경우라면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 진안군이 뒤늦게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퇴비를 이렇게 야적을 해놨다는 걸 안 보여서 흔적이 안 보여서 행정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주민들의 고통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반 생활용품을 넘어서 이제는 고양이 모래로까지 라돈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 고양이 모래의 라돈 농도가 공기질 기준치보다 낮다는 검사 성적서를 내놓았지만 이 성적서는 라돈의 일부만 검사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시판되고 있는 고양이 모래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시험 결과 해당 모래에 들어있는 천연 방사성 원소에서 법정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가 확인됐습니다.
실내에 있으면 라돈이 나올 테고 라돈이 흡입할 테고, 물론 이제 많고 적으면 있을 수 있지만 깨끗한 상태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고 살 수 있다면은 그걸 들여놔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방사선을 피폭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해당 업체는 라돈검사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 제품의 라돈 농도가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의 주요 액종에는 라돈 222와 라돈 220인 토론이 있는데 각각 우라늄과 토륨이 분解돼 생성됐습니다. 시작점이 다를 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두 핵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 침대를 검사했을 때도 두 핵종 모두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서엔 라돈 222의 측정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해당 검사기관은 라돈 222만 조사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55톤 6천밖에 안 되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근데 토론은 라돈에 비해서 0.03배밖에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론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라돈 222와 토론을 모두 검사해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라돈 침대에서 문제가 된 것도 라돈 220, 토론입니다. 이 토론이 그 침대같이 우리가 코를 가까이 대고 자는 상황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고양이가 거기서 뒹굴고 거기서 이제 숨 쉬고 그런다 그러면은 라돈과 토론을 각각 평가할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침대 같은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토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의 위험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유해조수구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많지만 자치단체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끝낸 노래 끝자락들이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지렁이를 찾기 위해 멧돼지가 헤집고 다닌 겁니다. 복구하려면 수십만 원을 주고 중장비를 불러야 할 형편입니다. 이 같은 야생동물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유해조수 구제단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유류비라든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나는데 전혀 뭐 지원이 없고 그러니까 힘들죠. 안 할 수도 없고. 구제단 활동을 하려면 해마다 의무적으로 수렵 보험료 20여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탄비와 유류비는 물론 사냥개를 키우고 관리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재 수렵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완주와 순창, 무주, 진안 등 4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실탄비는 완주와 무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일정 금액을 포획 수당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들도 있지만 해마다 오락가락하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우회라든가 이런 데서 뭐 좀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면 뭐 이렇게 못 세우고 뭐 시군 뭐 재정 여건이라든가 형편이라든가. 구제단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있던 폐원에 대비해서 원거리 통학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문 닫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수요를 조사해서 병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수를 늘리고 승차 노선과 운행 횟수, 배차 간격 등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에서 운행 중인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모두 36대입니다. 의료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도민은 무료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수검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무료 암검진 대상자 가운데 검진을 받은 비율은 33%로 지난해 수검률 5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무료 암검진이 이달 말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도민들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과 충남 장항읍을 잇는 동백대교가 오는 27일에 개통합니다.
2,300억 원이 투입된 동백대교는 길이 3.18km로 지난 2008년에 공사가 시작돼서 10년 만에 개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동백대교의 개통으로 군산과 서천 간 이동 거리가 11km나 단축돼 연간 250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산 금마 저수지와 장수 뜬봉샘, 남원 백두대간 생태체험장 등 전북의 생태 관광지 6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과 장수, 남원 등 6개의 시군은 이달 중 선착순으로 각각 20명에서 5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서 생태 관광지를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유차 교체 방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도 연차별 교체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426대의 공용 차량 가운데 경유 차량이 296대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넉 대의 전기 차량을 구입한다는 계획 외에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차량의 내구 연한과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한 중장기 교체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내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올라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낮 기온은 4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모레인 화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